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 5회차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기론 문제입니다. 여기 1번 문제 포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담배포는 안전성이 높고 그죠? 안정성이 높고 내열성이 우수하여 포가 잘 소멸되지 않으며 변질 부패 우려가 있어 장기 저장이 불가하다. 불화담배포는 담배포의 불소계통의 계면활성제를 소량 첨가했다. 이로 인해 담배포의 장점인 내열성 및 안정성에다가 높은 유동성까지 겸한 소화약제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기 갔을 때 담배포의 장점인 내열성, 안정성에다가 높은 유동성은 아니지 않냐. 그죠? 이 높은 유동성은 누구 거야, 여러분들? 얘 거죠, 얘. 수성막포.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겸한 건데, 두 가지 장점을 겸한 건데, 그렇게 해서 봐야 되지 않냐? 약간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줄 거예요, 여기다가. 수성막과 이 수성막이라고 줄 겁니다. 그러니까 수성막포의 장점인 높은 유동성까지 겸한 소화약제이다 라고 줄 겁니다. 확실하게 아셨죠? 자, 일단 저는 3번으로 답을 했는데, 점착성이 높은 포는 건물화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사용해요? 그렇죠. 산림화재.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수성막포에 대한 정의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도 하나 찍어봤다고 조금 이제 필기가 좀 익숙하네요. 필기가 좀 익숙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이번에는 이제 의용소방대에 대한 문제네요.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왜냐하면 잘 안 보여요, 답이.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답 잘 안 보이는 거 저도 알거든요. 자, 1번에 가보면 의용소방대는 씌으면 도 여기 둔다라고 제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맞죠. 그죠? 맞다.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그죠? 서장은 진압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오케이. 3번 시도지사 서장은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하는 의용소방대를 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걔를 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얘기합니다. 출동거리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의용소방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본부장 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욕하고 있죠? 이런 거 어떻게 맞추냐?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간부기출에 이런 게 나와서 제가 하나 낸 거예요. 보조한다. 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보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조한다. 해설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3번.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프로포셔너에 대한 거니까. 이거 뭡니까? 야, 펌프 2대 있네요. 펌프가 사이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프레셔 사이드. 나와주면 땡큐죠. 농도 조정 밸브와 돌았네요. 1차 측으로. 돌았죠. 펌프. 정답 몇 번? 1번. 그죠?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규정 문제입니다. 화재조사 보고규정상 건물 동수 산정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설명된 것의 개수는 그랬어요. 그죠? 그럼 기억번.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한 동으로 한다. 건널복도 둘 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절반으로 분리해서 각동. 그러니까 요 앞에 게 잘못된 거죠. 그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라는 게 잘못된 거고. 니은번. 목조 또는 내화조의 건물인 경우 내화 구조의 병으로 방화구획되어 있으면 같은 동. 그죠? 격벽이라고 되어 있죠. 격벽. 그래서 격벽으로 방화구획 시. 그때 같은 동으로 보는 거죠. 기준에 이거밖에 없어요. 요 기준밖에 없어요.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요거는 맞는 얘기고. 동수산정도 요번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 나온 지 좀 돼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같이 보십시오. 자, 그리고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연물의 예온합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그럼 예온합은 뭐예요? 미리 섞여 있는 형태죠. 그래서 예온합도 여기 가보면 1번 가볼게요. 1번. 예온합 연소에 의한 화염은 확선화염보다 훨씬 빠르죠. 미리 섞여 있으니까요. 훨씬 빠르게 화염면이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예열대와 반응대가 존재하여 화염면이 반응대에서 예열대로 자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반응을 하면 다음 예열로 간다 그랬죠.
예열을 해서 또 반응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또 예열대로. 그죠? 이런 것들. 또 예열이 되면 반응대로. 요게 이제 쭉 계속 이어지는 거죠. 쭉 이어지는 거죠. 예온압 연소에서 화염이 자력으로 이동하면서 연소 속도가 가열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밀폐 공간에서 급격한 압력 증가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층류 예온압 연소는 폭연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난류 예온압 연소는 폭갱으로 발전. 이거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난류 예온압과 층류 예온압. 아셨죠? 일단 요거 두 개는 꼭 정리해 가십시오. 층류 예온압과 난류 예온압은 예열대와 반응대로 분리가 돼요. 뭐는 층류 예온압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열대는 반응대에서 발열로 온도만 상승하는 영역이다. 그죠? 그래서 예열대는 반응대에서 즉 반응에서 어떤 가열물이 반응을 했을 때 요 다음 예열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열.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온도만 상승하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반응대의 연소열에 의한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 화염면이 반응대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상승을 하면 예열이 됐으면 결국은 얘가 뭐가 될까요?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죠? 그럼 이거에서 나온 열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전도 대류 복사라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다음 어디로 간다? 예열대로 가는 거야. 예열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열에서 반응, 예열에서 반응, 예열에서 반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 반응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동한다? 예열대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좀 틀린 거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난류 예온압은 급격하게 증대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빠르다. 연소 시 발생하는 충격파. 자, 충격파라는 게 발생하고 단열압축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래서 피해가 어떻다? 훨씬 크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화염이 이렇게 나요. 칠판이에요. 너무 좋죠, 그죠? 칠판 여기 불이 있어요. 그럼 불이 있으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얘였죠. 근데 지금 얘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미 반응이 끝난 거예요.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럼 반응을 했으면 요 앞을 예열할 거란 말이야. 맞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결국은 불이 나겠죠. 그럼 반응을 했습니다, 또. 그럼 또 다음 예열을 또 하겠죠. 다음에. 이러면서 화염이 확산되는 거예요. 또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야. 예열, 반응. 예열, 또 반응. 근데 난류 예온압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난류 예온압은 그게 보이지 않고 그냥 폭갱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끝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죠? 어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예요. 3번. 3번이 잘못된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6번 문제는 지금 뭐예요? 불꽃 연소. 이거 너무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불꽃 연소 메커니즘에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했을 때 일단 흡열을 하고, 그죠? 열을 빨아들이면 그거에 의해서 뭐가 돼요? 열분해가 되죠. 열분해. 열분해가 되면 거기서 이제 가연성 혼합기, 증발이 나오고, 그죠? 증발이 되고, 증발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보면 열분해에 의해 열분해 가스가 주변에 누구와 만나요? 그렇죠. 산소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연소와 배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정답이 1번이다. 1번. 됐나요? 네,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7번. 지역 긴급 구조 통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역 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 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재난 현장에서 지휘 통제, 시도본부에 시도를 두고 시군구에 시군구를 둔다.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각각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두되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게 제가 여기서 한 번도 부단장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통제단에는 부단장 자체가 없어요.
중앙통제단엔 부단장이 있죠. 누구예요? 차장. 그죠? 소방청 차장.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8번.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에서 탄화수소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어? 탄화수소 화합물에서 탄화된 수소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은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간다라는 거고, 그럼 고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기압은 낮아지죠. 분자 구조는 복잡해지죠. 특이하게 인화점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죠? 요게 정말 특이한 거다. 그리고 발화점은 낮아지더라. 고체화가 됐을 때 특징이다. 탄화수소계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번이다. 그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전기적 점화원의 설명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도체 주지에 자장이 생겼대. 전이차가 발생했대. 뭐예요 요거? 이거 뭡니까? 우리 이거 구분했었잖아. 그지? 유도열에 대한 거지. 유도열. 얘는 뭐야 여러분들? 저항열. 읽어보세요. 뭐예요? 유전열. 마지막 아크열. 그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야 여러분들? 9번의 정답이 4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지금까지는 막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다음 이제 가보면, 다음 한번 가볼게요.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가보면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1번 맞습니까? 어떤 물질이 상온에서 자연적으로 발열하여 그 열이 장기간 축적됨에 따라 연수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이다. 화재 원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고 종류에는 분해열, 산화열, 흡착열, 기타.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이 많고 열 전도도가 불량할수록 자연 발화 일어날 가능성은 커지죠. 자연 발화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초기 온도가 높고 발열량이 크고 촉매 역할을 하는 수분이 존재하면 자연 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지고, 가장 중요한 건 열의 축적과 발생 속도이다. 산소, 산화성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런 영향 요인을 제거해야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오케이. 4개.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겠죠.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거 자탐 쪽입니다. 자, 경계구역에 대한 거 보실까요? 경계구역에 대한 거 제대로 들어가 있죠.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다. 수신기, 시각경보장치, 중계기 다 읽어보세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각으로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이런 내용이 잘못된 거죠. 자, 12번. 요거는 바로 답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플레잉 오버죠. 그죠? 그리고 백드래프트, 플래시 오버 이전에 롤오버. 그리고 마지막에 백드래프트. 정답 1번. 그죠? 오케이. 13번.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로 옳게 설명된 것은 산소 농도가 감소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증가해야죠. 그죠? 맞지?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아니죠. 높아져야. 난류가 형성되면 충돌 빈도가 증가해서 넓어진다. 압력이 감소하면 증가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넓어지게 옳게 설명된 건 뭐밖에 없다? 이거 3번밖에 없죠. 그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문제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다음 14번 연소 속도와 화염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연소 속도에 대한 정의죠. 그죠? 연소 속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연소 속도는 화염 속도의 미연소가세, 제가 이거 10 꼭 외우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화염 속도는 넘겨주면 되는 거죠. 연소 속도에다가 미연소 가스의 전방 이동 속도를 더한다.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플러스. 연소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가연물의 종류, 촉매 존재 의무와 촉매 농도, 공기 중 산소량, 가연물과 산화제와의 혼합비.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죠. 리을번. 발화원에서 발생한 화염이 혼합가스를 이동하는 현상을 화염 전파라고 하고, 이 경우 화염이 전파해가는 속도를 우린 뭐라고 한다? 화염 속도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거기 가보면 제가 틀린 거 안 넣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맞는 보기죠. 그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져가 주시고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굴뚝 효과와 중성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 지은 거, 옳게 짝 지은 거. 그럼 기억번. 건물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 현상이다. 건물 내부 온도가 더 높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뭐시? 화재시. 그죠? 그러니까 화재시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화재시에는 내부 온도가 더 높죠. 외부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죠? 화재 발생 시 굴뚝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은 유독성 연기와 화염이 각종 수직계구부인 계단,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조 덕트 등을 통해 전층으로 확대가 되고 재현 설비 시스템 효과가 어려워지고 방화구역의 파괴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디귿번. 중성대 위쪽은 실내 정압이 실외보다 높아 실내에서 기체가 외부로 밖으로 나가고 중성대 아래쪽에는 실외에서 기체가 유입이 되며 중성대 상부는 아니죠. 연기, 뜨거워진 고온 연기. 그리고 중성대 하부 측에는 열과 연기가 아니고 여기가 신선한 공기죠. 잘못됐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정압이 같아지는 경계면. 일반적으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위쪽을 공략하면 죽죠. 그죠? 아래쪽.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디귿하고 미음이 잘못된 거고 기역, 니은, 리을이 맞네요.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도 이제 보시면 평상시 산소 농도가 21%래요. 그죠? 평상시 산소 농도가 20%다. 화재가 발생하면 방호구역 내부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했을 때 이렇게 변했대요. 몇 프로로? 12%로 변했대요. 그랬을 때 질소 농도는 그랬죠. 평상시엔 79%가 있대요. 원래 그랬죠. 원래 79%가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얘를 그냥 20%로 봐서 문제를 풀면 CO2 농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20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요것만 20으로 바꿔주시고 얘가 얼마예요? 1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12가 되니까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2를 넣어서. 그럼 이게 몇 프로가 나와요? 그렇지. 결국 이게 뭐예요? 산소. 그리고 산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40%가 됐으면 산소가 12%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누굴까요? 질소겠죠. 그럼 48%는 질소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48% 골라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나요? 이거 옛날에 우리 풀었었잖아요. 혼합 공기량 구할 때. 맞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같이 보세요. 이런 내용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17번. 폭발에 대한 설명 중 구분 및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1번. 요거 뭐예요? 보일러 증기 폭발이네요. 그죠? 그럼 보일러 증기 폭발 같은 경우는 응상이자 물리죠. 이것도 뭐예요? LPG 탱크가 파열되는 거죠? 응상이자 물리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뭐야, 여러분들? 분해 폭발이죠. 분해 폭발은 기상이죠, 기상. 화학. 이거는 수증기 폭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다? 3번이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구획실에서 화재 지속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럼 지속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화재하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화재하중. 맞습니까? 그럼 이 화재하중이라는 건 가연물의 양에 비례한다. 가연물의 양에 비례하죠. 양이 많으면 화재하중이 커지고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크다라는 게 결국 화재하중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라는 거죠. 주수시간, 오케이. 그리고 3번 보세요. 계구부 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시간이라는 건 또 다시 보면 얘하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연소속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연소속도가 빠르대. 그럼 지속시간은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죠. 금방 끝나죠. 연소가 빨리 되니까 가연물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내 말? 오케이. 그래서
요게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근데 면적이 결국 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크면 연소속도 빨라지죠. 그럼 지속시간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뭐 하는 거야?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지, 반비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들? 요게 반비례다, 반비례. 아이고, 반비례.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보시고. 연소속도는 높이의 제곱근 루트 h. 그래서 요 연소속도에 또 관련 있는 게 요거. 얘도 결정을 지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가 커진다라는 건 연소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이거 3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됐죠? 자, 다음 12번 중합 미분모 소화 설비의 정의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럼 우리가 저합이 있고 중합이 있고 고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 3.5 그리고 최고 사용합이 1.2보다 작으면 저합, 사용합이 1.2에서 3.5면 중합, 최저 사용합이 3.5보다 초과하면 얘가 고합. 지금 뭘 물어봤어요? 요거 물어봤죠. 요거 중합. 그죠? 그럼 중합 미분모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얘죠. 사용합에 대해서. 정답 몇 번? 2번. 그죠? 다음. 자, 저거 얘 3개씩 있는 거 제가 꼭 알아두라 그랬어요.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가보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라는 게 있고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 있다. 그래서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결국 기본계획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기본계획에 다 얘가 들어가 있죠.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운영 책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맞나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해설 참고하셔서 4번으로 바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죠. 보고규정상 별표 2 기준에 화재 피해 금액 산정 기준 방법에 가보면 비고에 적용요령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나올 만한 게 이런 퍼센트. 특히 이 1번하고 2번 있죠. 이 보기. 두 개를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및 기구, 직기비품, 가재도구를 일괄하여 재구입비를 산정할 때 개별 품목의 경과 연수에 의한 잔가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얘를 50%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50에 50. 중고 구입 기계장치 및 직기비품으로서 그 제작 연도를 알 수 없을 땐 그 상태에 따라 신품가액의 30에서 50% 잔가율. 이런 내용은 텍스트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 숫자 정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뭐를 넣어놨냐면 별표 2를 넣어놨어요. 보고규정상에. 거기에 갔을 때 이제 표 맨 밑에 가보면 적용 요령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 잘 안 보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숫자만 조금 잘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낸 거예요. 아셨죠? 다음 22번. 다음 조건을 보고 가연물이 연소 시 발생하는 열 방출량 HRR.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거? 0.1 곱하기 100 곱하기 그죠? 30kJ/g. 그래서 1g 탈 때 나오는 열량을 줬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게 삭제가 된다고 단위가. 메타제곱 없어져요. 그러면 30kJ.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세크. 그리고 결국은 이 30이 100하고 곱해져야 되죠. 그죠? 요거 먼저 정리해 볼까요? 그럼 300이네, 300. 그치? 300이 나오네. 근데 효율이 50%래. 그럼 여기다가 0.5 해줘야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맞죠? 예전에도 풀어왔습니다. 우리 이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음 23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주수 방법은 사정거리가 길대요. 일단 길다 해서 끝났어. 이건 분모는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직사예요, 직사. 나머지는 다 이제 이런 것도 다 직사에 대한 거죠. 그래서 분모에 대한 것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해설에 요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압, 화재 진압이나 또는 전술 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현직 가서 하세요. 아셨죠? 제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가 좀 나와서 이런 게 이제 보통 나중에 우리 이제 진급하잖아요. 그죠? 진급 시험 같은 거 보면 그때 나오는 과목에 가보면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24번 이건 틀린 사람 없죠.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건. 경보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쭉 보시면 비상경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야 여기서 바로 걸렀어야지. 그죠? 끝났습니다. 하실 수 있죠? 다음 25번 소방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 화통도감, 조선 수총기 소방장비 수입, 조선 후기 1908년에 완용펌프 세대에 수도개설 소화전 다 있어요. 일제강점기 1912년 가솔 이건 맞아요. 근데 이 화재보험회사가 우리가 1908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몇 년이요? 1908년. 그리고 이 제도 실시가 그에 대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25년에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5회차를 한번 풀어봤어요. 5회차를 한번 풀어봤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또 6회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회차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라고 다시 한번 복기하고 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거 다시 한번 복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